IBC 뉴스의 긴급 속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 성재준 앵커를 연결합니다. 성재준 앵커, 응답하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대한민국에 공익적으로 문제가 되는 방송인들이 많은데요. 그중에 최고는 김어준 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실체를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저는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들뿐만 아니라 친문 세력들 내에서도 김어준 씨에 대한 실체를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친문 세력들이 지금 파악한 김어준 씨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김어준 씨가 현재 지금 어떤 위기에 빠져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김어준이라고 하는 이름을 제일 처음 기억하게 됐던 계기가 나는 꼼수다라는 방송이었습니다. 화면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라디오처럼 속된 말로 입을 터는 것인데 엄청난 그때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에 나는 꼼수다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콘서트를 열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함께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탁현민 같은 사람이죠. 그 열풍이 어느 정도였냐? 나는 꼼수다가 콘서트를 열면은 이 정도 규모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웬만한 유명 가수가 콘서트를 할 때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던 거죠. 콘서트라 그래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되는 것인데 문제가 뭡니까? 사회적으로 혼란을 끼칠 수 있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파한다는 겁니다. 한창 이제 나는 꼼수다가 활약 아닌 활약을 했던 게 한미 FTA, 이거를 가지고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물론 이제 모든 책임을 전부 다 김어준 씨한테 몰 수는 없는 것이죠. 당시에 진보 언론사들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지금 뭐 일사오적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FTA 찬성한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이름과 얼굴을 다 지금 공개해놓고 이게 지금 뭐 사실상 좌표 찍어라 이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FTA를 하지 않았다면 현재 지금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소고기 수입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 현재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책임을 지지 않고 뻔뻔스럽게 나온다. 그거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한미 FTA를 사실상 처음으로 추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만 나오면 합성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합성 사진이 아닙니다. 진짜로 찍은 사진입니다. 같은 진영 내에서도 엄청난 비판을 받았지만 끝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 FTA를 밀어붙였죠. FTA 자체를 적으로 생각하고 아예 처음부터 반대한다고 하면은 토론이 될 수가 있냐? FTA를 하는 나라들이 잘 살고 하지 않은 나라들은 못 산다.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그겁니다. FTA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했던 김어준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선 어떤 식의 판단을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되겠죠. 자, 실제로 보니까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정부를 상대하는 유쾌한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김어준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네요. 노무현 정부가 좌파는 아니었대요. 명확하게 사회자유주의, 좌파 신자유주의 이런 희한한 용어를 사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김어준이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뭡니까? 노무현 정부는 좌파가 아니었대요.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좌파가 아니었다라는 것인데 근거가 뭐라는 겁니까? 사회자유주의 이런 식의 희한한 용어를 썼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사회자유주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랑 자유주의가 같이 있는 거, 이거를 주장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죠. 그 주인공이 바로 조국 전 장관이었습니다. 분명히 조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자유주의자면서 동시에 사회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김어준 씨의 주장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은 희한한 주장을 하는 희한한 사람이 돼야 되겠고 좌파도 당연히 아닌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김어준 씨가 조국을 비판하는 거를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명박이 이겼던 건 노무현이 개판을 쳤기 때문이라고 보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상 노무현의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노무현 정권 때 여유, 인물, 철학이 없었다는 거죠. 야, 저기까지만 보면은 김어준 씨가 그래도 자신만의 어떤 신념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한미 FTA 반대하는 어떤 극좌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도 좌파가 아닌 사람이다 그 사람은 라고 주장할 정도로 신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묘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했던 사람이 어떻게 된 것인지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주의를 말한다 이런 방송을 찍습니다. 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콘서트까지 열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노 세력들조차도 김어준 씨에 대해서 이런 식의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 비판했던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님을 팔아가지고 장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지금 본 겁니다. 김어준 씨는 한마디로 장사치인 거예요.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하는 운동가가 아니라 장사치인 것입니다.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겠죠. 왜? 상황이 누구한테 유리하게 전개가 됐으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나중에 유리하게 상황이 전개가 됐으니까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을 팔 수밖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김어준 씨가 살판이 났죠. 문재인 대통령이 실세니까 친문 세력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까지도 팔아가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쏟아냈던 겁니다.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묶여 있을 때는 친문 세력과 김어준 씨가 갈등이 생길 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재인을 신적인 존재로 떠받드는 것처럼 김어준 씨 또한 마찬가지로 신적인 존재로 떠받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건 언제겠습니까? 김어준 씨가 문재인 대통령을 떠날 때겠죠. 문재인 대통령 임기의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김어준 씨도 문재인 대통령을 떠나겠죠. 그러면 어디로 이제 김어준 씨가 설까? 홍준표 쪽으로 설까? 그거는 불가능하겠고, 윤석열 쪽으로 설까? 그것도 당연히 불가능할 겁니다.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낙연 혹은 이재명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죠.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재명, 이낙연이 아니라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누굽니까? 이낙연이겠죠. 그렇게나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했다라고 한다면 반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을 지지할 것이 아니라 친문의 적자라고 하는 이낙연을 지지하는 거,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웬걸 누구를 지지하고 나선 겁니까? 이재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겁니다.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다가 여론의 분위기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유리할 것 같아가지고 노무현을 갑자기 팔아먹으면서 문재인 쪽으로 붙었다가 이제는 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다가오다 보니까 문재인의 적자라고 하는 이낙연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쪽, 반문의 대표라고 하는 이재명 쪽으로 붙는 기회주의자의 모습, 이게 김어준 씨의 모습인 겁니다.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김어준 씨가 이재명을 공개 지지했던 것이 10월 24일인데요. 그 날이 하필이면 언제냐? 경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2주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계속해가지고 혼란이 있다가 겨우겨우 이재명과 이낙연이 명락회동을 했던 날, 그 날이 바로 24일이었습니다.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내가 이런 선택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친문 세력들이 자기를 신적인 존재처럼 떠받들고 있는데 이런 선택을 해도 당연히 지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김어준 씨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습니다. 친문 세력이 김어준 씨를 그렇게 떠받들였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다라는 거. 김어준이 누구를 지지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기 때문에. 그거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김어준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버리고 이재명을 지지한다. 현재 지금 친문 세력들 사이에서도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성의 커뮤니티에선 다음 같은 글이 나오고 있죠. 김어준 때문에 원팀 안 하고 김어준 때문에 이재명 못 찍겠다. 김어준이 죽어야 민주당이 산다. 이런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심지어 오세훈조차도 김어준의 TBS 지원금을 100억 가까이 깎는다고 합니다. TBS 전체 예산의 50% 수준으로 삭감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물론 오세훈 시장이 저런 결정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저게 현실화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관문을 지나야 됩니다. 서울시 의회라고 하는 관문을 지나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의회가 사실상 민주당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권에서 TBS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게 언제였습니까?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몇 달 전부터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세훈 시장이 지금에 돼서야 저런 식의 결정을 내렸을까요? 한마디로 친문 세력이 김어준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라는 걸 인지를 한 거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친문의 비율을 받고 있었을 때는 저런 결정을 내리고 싶어도 못 내렸을 건데 분위기가 바뀌었으니까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상 평생을 기회주의자로 장사치로 살아왔던 김어준 씨, 그 김어준 씨가 결국에 문재인 대통령을 버리고 이재명 쪽으로 붙으려고 하는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내년 대선이 끝나고 김어준 씨 운명이 어떻게 될지,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과 같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